아니 도대체 상담이 뭐예요? 도대체 상담 가지고 사람이 변하나요? 상담 받으면 달라져요? 이런 질문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네. 그럴 때 상담자로서 좀 난감하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달라진다고 할 수도 없고, 아. 네. 그렇다고 다 달라진다고 할 수도 없고. 정도의 그렇죠? 차이죠. 그렇죠. 정도의 차이지만 달라지죠. 달라지죠. 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먼 길 와주셔서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름다우시네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많은 내담자분들한테 받는 질문들 중에서 이제 몇 가지를 좀 질문 좀 해보려고 해요. 네. 네네. 어렵겠는데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네. 워낙에도 경력이 많으시니까. 질문하시는 내용이 아니 도대체 상담이 뭐예요? 도대체 상담 가지고 사람이 변하나요? 상담 받으면 달라져요? 이런 질문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네. 그럴 때 상담자로서 좀 난감하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달라진다고 할 수도 없고, 아. 네. 그렇다고 다 달라진다고 할 수도 없고. 정도의 그렇죠? 차이죠. 그렇죠. 정도의 차이지만 달라지죠. 네. 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의 방식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생긴 여러 가지 나만의 방식들이 있죠. 생각하는 방식이라든지, 느끼는 방식이라든지, 행동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렸을 때부터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고, 나도 의식하지 못한 채로 내 안에 이제 작동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상담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조금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몰랐는데, 아, 내가 이렇게 반응을 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행동을 하네. 이런 것들을 조금 알아차릴 수 있게 되는 게 이제 첫 번째 변화인 것 같고요. 달라지는 점. 몰랐는데 알게 된다.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몰랐던 나의 문제 해결 방식, 상황을 바라보는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게 된다라는 거죠. 네. 아, 네네. 알게 되는 거는 사실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몰랐는데 알게 되는 거니까. 그쵸. 네. 그렇게 알게 되면, 아, 이 방식과 이 패턴이 지금 상황에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네. 라는 맞아요. 것까지 연결이 될 수 있으면, 그때는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는 과거에는 어쩌면 어렸을 적에는 이 방식이나 이 인식 방법, 문제 해결 방식이 나한테 도움이 됐으나 네. 지금 성인이 된 상황에서는 오히려 더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을 그렇죠. 내가 인식하고 네. 그러면 도움이 되는 게 뭔가를 같이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네. 네네. 그렇게 같이 찾아볼 수 있으면, 나한테 또 다른 레파토리가 생기는 거죠. 그동안에는 A에는 B밖에 없었는데, C도 있고 D도 있고 E도 있네. 아, 네. 그러네요. 네. 그래서 대안책을 더 많이 갖게 되고 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게 상담이다. 저는 그렇게 아, 생각합니다. 네. 정말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인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면 그러면 사람이 변하는 거 아니에요? 변하죠. 네. 네. 그런데 기질 자체가 막 내가 달라지거나 아, 그렇죠. 그러지는 않겠죠. 기질. 근데 저 궁금한 게 있었어요. 네. 기질이 그러면 평생 가나요? 기질은 연구에서 의하면 바뀌지 않는다고 하지만 기질은 얼마든지 성격으로 조절할 수 있는데. 맞아요. 기질이 성격으로 조절하고 네. 특히 40대 후반에는 성격이 기질보다 훨씬 더 많은 맞아요. 작동을 하기 때문에 네. 기질을 넘을 수 있죠. 그렇죠. 조절할 수 있죠. 네. 필요하다면 필요하다면. 내가 기질도 조절할 수 있다. 그럼요. 네. 그러면 부부 갈등이 너무 심해서 지금 내가 이 남편과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20년을 갈등을 했는데 정말 이 남자가 내가 이 방법도 해보고 저 방법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도대체 안 달라지는데 이게 달라지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저한테. 달라지죠. 저는 달라진다고 경험을 했고 사실 부부관계도 저는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던 방식으로, 그리고 내가 이해하는 패턴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도 역시 그렇게 이제 악순환을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상호작용을 겪게 되시는데, 그 부분을 저 사람하고 내가 안 맞아
라고만 생각을 하시지 뭐가 어떻게 안 맞고 그리고 뭐가 어떻게 서로가 다르고 이런 부분을 이해하지 않으신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혹시 뭐 아직 기억에 남는 부부 내담자분들? 부부 내담자분들 네. 꼭 집어서 얘기하기는 또 내담자분께 신뢰가 될 수 있으니까 이제 부부분들 중에 이제 기억에 많이 남는 분들은 우린 너무 달라요. 성격이 너무 달라서 예를 들면 어떻게 다른가요? 저 사람은 내가 말하면 못 알아들어요. 답답하죠. 답답합니다. 외롭고. 네. 그리고 상대방은 맨날 잔소리만 해요. 이게 이제 성격 차이다. 네. 라고 하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 같아요. 네. 이러면 이제 우린 성격이 너무 달라서 안 맞아서 우린 같이 못 산다. 네. 어떻게 됐어요? 일단 처음의 시작은 내가 나를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먼저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나를 이해한다. 네.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부부 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이 사람하고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를 이해를 하는데 계속 나는 모른 채로 상대방은 이래. 상대방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지금 저는 제가 와이프예요. 남편이 내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저를 뭘 안다고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남편이 내 말을 왜 못 알아듣는가,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보다는 나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 부부 갈등이 심하다 보면은 나를 보려고 하지 않고 상대방의 문제다라는 것만 보려고 하시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상대방 초점에서 일단 내 초점을 먼저 생각해 보시는 거. 그러니까 상대방이 문제다를 조금 벗어나서 맞아요. 먼저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이해하는 게 1번이다라는 거를 좀 많이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방식은 너무 스탠다드고 너무 당연하고 너무 맞는 거죠. 그쵸. 그런데 이상하게 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다 알아듣는데 내 남편만 못 알아들어. 심지어 다른 남편들은 다 알아듣는데 내 남편만 못 알아들어. 이게 도대체 왜 생기는 거죠? 저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내가 남들한테 기대하지 않는 것을 남편한테 기대하고 있어서. 와, 핵심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내담자는 모르죠. 네. 네, 내가 기대 수준이 다른 사람들한테 별로 낮고 네. 내가 남편한테 기대 수준이 이렇게 높다라는 거를 내가 인식을 못하고 못하시죠. 나는 다만 똑같이 했는데 반응이 달라라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서 감정의 울분이 터지는 거죠. 그렇죠. 네, 또 어떤 게 있나요? 두 번째는 이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있잖아요. 이 남편을 선택할 때도 나의 어렸을 때 경험들이 되게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어떤? 익숙한 패턴의 사람을 선택하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아빠랑 엄마랑 사는 걸 봤어. 나는 절대로 저런 아빠 같은 사람 만나지 말아야지. 저런 아빠가 어떤 아빠죠? 예를 들면 무뚝뚝하고 엄마 얘기 안 들어주고 그런 사람 만나지 않고 나는 정말 가정적이고 따뜻한 남자 만날 거야 라고 계속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만나보니까 우리 아빠 같아요. 도대체 나는 너무나 자상한 남자야. 우리 아빠 같지 않는 남자를 만날 거야. 라고 했는데 왜 그런 남자를 만나죠? 나는 새로운 요런 관계를 너무 생각하고 있는데 그 관계는 내가 어렸을 때 경험해본 관계랑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생경하죠. 근데 요런 관계는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유형의 관계야. 그렇지만 익숙한 모습이야. 사람들은 새로운 거를 선택하는 거를 두려워하거든요. 비록 무뚝뚝하고 말이 없는 아빠지만 이런 분들의 또 장점이 있잖아요. 그쵸. 근면성실하고 네. 책임감이 있고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이 무뚝뚝한 면은 안 보이고 요런 좋은 점이 좋은 점이 너무 익숙해서 만날 것 같아요. 네. 나는 단지 이렇게 근면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아빠의 긍정적인 모습에 익숙해서 만났는데 네. 봤더니 그 남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뚝뚝하고 말이 없고 사교적이지 않는 무관심한 네. 이런 모습을 보고 그게 좌절감이 네. 또다시 경험되는 거죠. 뜨악하면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나요, 그 부분은? 그렇게 되셨을 때 일단은 내가 그런 걸 가지고 있구나를 이해하시는 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욕구가 달랐고 네. 내가 선택한 남자 자체가 이런 장점이 있지만 이런 단점도 있어서 나는 이런 장점에는 이미 익숙해지고 이런 단점에 내가 굉장히 또한 좌절과 야속함을 또 느끼는구나. 네. 외로움을 느끼는구나. 네, 그걸 더 크게 느끼는 거예요. 아. 조금만 보여도 너무 크게 좌절감이 느껴지고 있구나. 그러면 나는 이 남자를 비난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좀 알아차리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남자한테 말을 못 알아듣는다라고 얘기했던 상당히 많은 부분의 말은 비난하는 말이었던 거죠. 왜 이렇게 안 해? 왜 나한테 관심이 없어? 왜 관심이 없어? 왜 못 알아들어? 내가 얘기한 것을 왜 공감 안 하고 내 편 안 들어줘? 그러면서 좌절감, 네. 원망감, 그걸 답답함. 표현하는 거죠. 네. 그런데 왜 다른 남편들한테는 그런 걸 못 느낄까요? 내가 그런 욕구가 없으니까요. 맞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욕구가 크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조금만 해줘도 만족도가 금방 와요. 오죠. 네. 결혼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네. 좀 이 사람이 좀 내가 원하는 답을 안 해줘도 그렇죠. 그냥 웃어야 되고 이런 또 다른 맥락이 있는데 그렇죠. 그런 맥락은 전혀 무시하고 그냥 내 느낌이 다르니까 네. 다르다라고 인식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나도 타인들한테는 그렇게 비난하면서 말하지는 않아요. 힘들다고 말한 거예요. 이지만 사실 너는 왜 그래? 이렇게 너가 주어로 들어가게 되면 상대방에게는 다 비난으로 들리잖아요. 맞아요. 나는 너무 속상해가 아니라 너는 왜 공감을 못해? 그러니까 제 내담자분들도요. 아 그렇게 비난을 하시네요 라고 제가 이제 미러링을 해드리면은 네. 제가요 좀 비난하지 않아요. 맞아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네. 본인이 하는 행동을 비난이라고 이렇게 네이밍을 달면 굉장히 거부감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좀 비난하지 않는데요 라고 하지만 비난은 어떤 거다라는 사전적인 정의를 두고 내가 말한 거를 이렇게 보면 그제서야 네. 이게 비난이네요 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네네. 그러면 상대방이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겠네요 라고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저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공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너무 답답해요. 이렇게만 말씀을 하셨다라면 내가 그 사람에게 원하는 것은 정서적으로 친밀감과 사랑을 채우고 싶은 어떤 욕구들이 잘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었고 그게 속상하고 서운할 때 나는 당신은 왜 그래? 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상대방이 그걸 비난으로 느꼈겠구나. 그래서 입을 닫는구나. 그런 패턴이 이어지고 있었구나. 그게 우리의 성격 차이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이해하는 과정이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남편한테 좀 미안하기도 하고, 내가 좀 부끄럽기도 하고,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돌아갔어요. 네. 근데 현실을 또 이렇게 살다 보면 남편의 저런 무뚝뚝하게 그냥 자기 혼자 하루 종일 바둑만 두는 남편을 보면 또 우라가 치밀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부부가 같이 오시지 않으시면 내가 상호작용 패턴이 변했을 때 이제 상대방이 반응이 변하는 것을 이제 많이 기다리셔야 되죠. 네. 맞아요. 네. 내가 예전에는 당신은 왜 이렇게 공감을 못해? 라고 얘기를 했다면 당신이 내 얘기를 안 들어주는 게 나는 기분이 나쁜데? 뭐 이렇게 유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나 서운해. 난 당신하고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 나랑 앉아서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했을 때도 남편이 예전과 똑같이 반응하나? 이런 것들을 상담사 선생님하고 계속 실험을 해볼 수 있죠. 선생님 근데 똑같아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남편이 또 얘기 안 한다고 그러고 그냥 또 도망가요. 그러면은
좌절감이 느껴지죠. 맞아요. 네, 너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예전에는 내가 당신의 행동을 비난했다면 이제 상담을 받고 내 감정을 오픈하는 방식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네. 나 당신하고 얘기하고 싶어? 네. 나 좀 봐줘? 네. 나와 시간을 갖고 봐줘줘. 눈을 마주치고 얘기 좀 하자? 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남편이 왜 이래? 라고 또 이렇게 맞아요. 가요. 그럼 정말 선생님 하나도 남편 달라지지 않고 달라지잖아요. 선생님 말로 했는데도 안 돼요 라고 막 원망감을 막 쏟아내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제 저도 많이 속상하죠. 근데 하루 만에 만들어진 관계가 아니잖아요. 하루 만에 변화하는 관계도 아닐 겁니다. 아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네. 한 번 그렇게 했다고 남편의 반응이 한 번에 싹 달라지는 그런 비현실적인 네, 그건 현실은 매직이죠. 없죠.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같이 상담자가 그 과정을 좀 버텨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도 내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무 얼마나. 자존심도 상하고 용기도 내서 진짜 한 건데 네. 또 이런 좌절을 또 경험하라고요? 좌절이 아닌 것이 내가 바뀌고 그래서 나는 다른 거를 시도해봤잖아요. 이 남편도 겉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조금씩 달라지는 과정을 우리는 같이 기다려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겉으로는 뭐야? 그럼 들어갔지만 속으로는 당황스러우면서 그쵸. 아내의 달라진 행동에 혼란스럽고 당황스럽고 사실 가서는 후회스럽고 좀 미안하고 그런 감정도 생길 수 있겠네요. 생길 수 있죠. 보여지는 건 아니지만 행동은 똑같지만 내적으로는 이미 변화가 남편한테 생길 수 있다는 걸 알면 네. 아내분이 조금 더 버틸 수 있겠네요. 네. 그런 것들이 쌓이면 정말 관계가 바뀔 수도 있고 더 놀라운 건 이렇게 아내가 바뀌시면 남편분들도 그러면 그 상담 나도 가볼까? 나 아내분 혼자 왔더라도 나 당신이랑 정말 잘 지내고 싶어. 당신도 나랑 같이 부부 상담을 받아볼래? 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너 나가 라고 하셨던 분들도 아내가 달라지는 거를 보면 오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오셨나요? 오셨죠. 와. 네. 그분들은 두 분이 잘 지내고 싶은 욕구가 서로 있으셨던 거예요. 와, 그러네요. 네. 여기까지 오신다라는 거는 사실 상대방이 바뀌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지만 결국에는 잘 지내고 싶으신 거잖아요. 네, 어떻게 해서든 나도 변화하고 또 그렇게 해서 관계가 변화하는 거를 조금씩 경험하시다 보면은 저는 관계가 굉장히 많이 바뀐다고 느꼈거든요. 그러네요. 네. 근데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 제 내담자 또 케이스가 생각이 나요. 네. 제 내담자는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 몇 번의 트라이를 하다가 안 되니까 그동안에 쌓인 원망감이 또 폭발하는 거예요. 오, 그러실 수 있겠다. 네, 또 폭발해가지고 남편한테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는 그 모양이고 너는 맨날 그러니 우리는 살 수 없어. 또 이런 거예요. 네. 그랬더니 이제 남편은 아마도 이건 제 추측이긴 하지만 역시 예, 맞아요. 뭐 이러면서 그 악순환이 막 계속 도는 거예요. 네. 공든탑이 무너졌네. 네. 그럴 때는 혹시 어떻게?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그런 부분을 인정하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내가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는데 당신이 받아주지 않는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함이 쌓이니까 예전처럼 터졌다. 당신을 비난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다. 그 부분은 정말 미안하다. 근데 난 정말 당신하고 잘 지내고 싶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 내가 참지 못하고 조급했고 그래서 터졌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네요. 네, 그게 가장 빠른 길이 아닌가. 그러네요. 네, 소장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저요? 네. 그래서 저는요, 그 남편분은 그냥 그런 분이실 수 있는데, 하지만 또 상담을 권했는데도 상담은 또 안 한대요. 예. 내가 상담을 뭐하러 하냐. 우리 부부관계를 지금 왜 남애한테 얘기를 듣냐. 예. 우리도 안 되는데 그 사람이 뭘 해주겠냐.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그 남편분은 그러시지만
일단은 내가 달라져야 결국은 원하시는 이혼을 하든 이혼을 하지 않든 내가 잘 살 수 있잖아요. 그쵸. 이 남자랑 앞으로 살아도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좀 더 지금보다 마음이 편하게 살 수 있을지, 이혼을 하고 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면 다르게 살 수 있을지, 이제 이렇게 목표를 좀 약간 재설정한 것 같아요. 오, 되게 현실적인 네. 목표 설정이네요. 네. 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이 남자와 잘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달라지고 달라져서 이 남자와 살든 이혼하고 다른 남자랑 살든 그런 상황에서 내가 잘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내 성격 구조로 살면 이 남자와 살아도 미저러블하고 설령 이혼을 해도 다른 남자랑 살아도 비슷한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목표를 다르게 잡는 거죠. 그러면 이분은 훨씬 더 동기화가 되시겠네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네. 꿀팁을 부끄럽네요. 얻어갑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됐나요? 그 부부분들은 사실은 두 분이 너무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많으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성격 차이가 없는 건 아니지만 서로 굉장히 많이 노력하시고 달라지시고 네. 해피엔딩입니다. 와, 역시. 네, 해피엔딩입니다. 뿌듯하셨겠어요. 네, 그렇고 근데 그 정도 되려면 몇 네. 회기 정도 받았나요? 그때 아내분도 개인 상담을 한 10번 이상 받으셨던 것 같고 네. 남편분도 그렇게 받으셨던 것 같고요. 이제 두 분이 같이 하신 회기도 한 10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분은 그 뒤로는 잘 사시나요? 그래도 1년에 한두 번씩 큰 뭔가가 생기시면 예약을 하고 오시기도 해요. 가끔 네. 오시네요. 네. 이렇게 끝났다고 해서 딱 안 오시는 분들보다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요번에 요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거는 우리 둘이 해결하기가 어렵더라 하면서 오십니다. 이제 그때는 훨씬 문제 해결이 조금 쉬울 것 같아요. 훨씬 빨라지시죠. 그 예전에 처음 왔을 때보다는. 네. 너무 서로에 대해서 이해하고 지금까지 이런 노력을 했는데 그걸로 안 되는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고 그럴 때에는 이제 3-4번만으로도 네. 너무 좋으네요. 네. 네.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이 달라지나. 네. 특히 부부관계도 남편이 너무 답답한데 도대체 어떻게 달라지나. 나는 어떻게 달라지나. 네. 이런 게 다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가능합니다. 그게 상담이네요. 네. 이게 상담인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너무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할까 말까 고민하시고 여기에 노크를 할까 말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상담은 좋은 겁니다. 그 말도 하시더라고요. 부작용 없나요? 부작용이 없습니다. 아, 이런 경우는 있어요. 상담자랑 너무 안 맞아요. 저는 이런 선생님하고는 잘 안 맞았던 것 같아요를 본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 안에 되게 날카롭고 차가운 느낌의 지적인 그런 사람이 싫은데 하필이면 만났는데 그분이야. 마음의 문이 잘 안 열려. 하는 맞아. 말마다 다 막 거부감이 들어. 거부감 들어.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때는 저 상담 받았는데 별로 효과 없었어요 하시는 분들은 4-5번 안에 안 맞는다 하면서 안 하시는 분들은 종종 있으신데요. 사실 제가 느끼기에 그 과정도 사실 상담의 한 과정인 것 같거든요. 맞아요. 네. 사실 그게 달라지면 엄청나게 이분의 삶의 맞아요. 그 행복이 커질 것 같아요. 인간관계도 맞아요. 많이 달라지고. 많이 달라지고. 이분은 이 상담자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도 만나도 그런 느낌을 조금만 받으면 선입견이 확 생기고 거부감이 생기고 막 그럴 맞아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리고 그런 첫인상을 받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좀 관계 갔다가 깊어지면서 친해지면서 그런 느낌을 조금 받으면은 확 거부감이 들고 맞아요. 이런 게 이 내담자분의 심리 내적 역동인데 그거를 대번에 이렇게 만나게 되니 그게 달라지면 정말 큰 변화겠죠. 변화죠. 네. 그래서 항상 상담을 처음에 시작할 때 땡땡님에게 불편함을 드리게 되거나 상담이 너무 힘들다.
상담자를 만나는 게 괴롭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변화의 신호다. 쌓입니다. 네. 꼭 말씀해 주셔야 된다. 그런 불편감이 있다고 상담을 드랍하는 게 아니라. 네, 그만두시지 말고 그런 게 느껴진다라고 솔직히 공개해 주시면 훨씬 더 빠르게 훨씬 더 깊이 있는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는 것 맞아요. 같습니다. 이게 부작용이 아니다. 아,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는 예전에는 그런 사람들의 선입견을 가지고 관계를 단절하는 패턴이었다면 네. 내 감정을 얘기하고 음, 또 상담자가 그걸 수용하고 네. 내가 왜 이런 감정을 일으키는지 과거 경험을 탐색하고 네. 그 과거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고 그러면서 뭔가 바뀌고. 변화가 생기는 거네요. 네. 와, 그러네요. 그러네요. 이렇게 해서 상담이 효과가 있고 상담이 뭔지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네.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도움이 네.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네. 네. 아유, 이렇게 또 오늘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다음에 또 또 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생